호기심 많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깊숙한 곳으로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묘한 권력감과 동시에 공포감을 안겨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단 하나의 게시물이나 영상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죠. 혹시 인터넷에서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맥락에서 벗어난 한마디가 당신을 향한 증오의 폭풍을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죠. 이 두려움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는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캔슬 컬처입니다. 그럼 정확히 캔슬 컬처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이는 현대판 매장의 한 형태입니다. 온라인이든 현실 세계든 혹은 둘 돼서든 한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적, 직업적 관계망에서 배제되는 관행이죠. 여론에 의해 대규모로 조직되는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들은 캔슬 컬처가 사회 정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넘볼 수 없었던 권력자들, 유명인들, 그리고 거대 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캔슬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소외된 목소리들이 마침내 불의를 고발하고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게 된 것이죠. 잠시 생각해보세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혐오 메시지를 퍼뜨렸던 공인들이 갑자기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약 해지, 후원 철회, 경력 파괴, 집단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권력을 재분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기관들이 독점했던 도덕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적용된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 이 도구는 더욱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모든 행동에는 명확한 결과가 따르는 것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훨씬 더 어두워집니다. 자,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캔슬 컬처 비판자들은 이를 매우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욕주의, 즉 재판 없이 오직 판결만 존재하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금욕주의라는 용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극단적인 도덕적 경직성을 의미합니다. 오류를 용납하지 않고 미묘한 차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이념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죠. 과거의 단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을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군중이 판사, 배심원, 그리고 처형인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론의 기회도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습니다. 증거는 종종 10년 전의 트윗이며 맥락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덕적 잣대로 분석됩니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위축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농담을 하는 것조차 다음 집단 분노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공론장은 피폐해집니다. 한쪽 진영이 상대방의 선멸만을 추구할 때 토론은 불가능해집니다. 목표는 이해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시키는 것, 즉 반대 목소리를 디지털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역학은 인간 성장의 근본적인 기둥인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합니다. 한 사람이 최악의 순간으로 영원히 평가받는다면 배우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인으로서 발전할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회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참여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도덕적 우월감 과시로 알려진 현상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우리가 선량한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대중의 비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게 되고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신경과학도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분노는 음식이나 돈처럼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는 위험한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좋아요와 공유 알고리즘을 가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강한 감정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특히 정의로운 분노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집단사고, 즉 그룹싱크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심지어 디지털 군중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감은 희석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온라인 군중은 우리에게 익명성과 집단적인 힘의 느낌을 줍니다. 화면 저편에는 두려움과 가족, 그리고 디지털 증오의 쓰나미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수 있는 삶을 가진 진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도덕적 공황이라 불리는 에피소드들을 겪어왔습니다. 인식된, 종종 과장된 악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하고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순간들이죠. 마녀사냥이 바로 그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일부 문화사학자들은 직접적인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캔슬 컬처가 바로 그러한 충동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의 악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행위 말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점은 속도와 도달 범위입니다. 17세기에는 한 지역의 고발이 퍼지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과 없이 통제불능으로 1시간도 채 안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정의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정의는 응보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회복적이어야 할까요? 즉, 그 목표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재활시키고 공동체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일까요? 캔슬 컬처는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압도적으로 응보적입니다. 이는 처벌, 배제,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에 초점을 맞추며 속죄, 용서 또는 배움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복적 정의는 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끼친 피해를 이해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구적인 분열 대신 화해를 장려할 것입니다. 문제는 디지털 환경이 회복적 정의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묘한 대화, 공감 또는 긴 과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신속한 판단, 그리고 강력한 비난을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덫에 걸린 걸까요? 권력자의 처벌 불능과 디지털 군중의 폭정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아마도 해결책은 극단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처럼 핵심은 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처벌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방조의 침묵 그 자체로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능력을 잃은 사회는 취약하고 편집증에 빠지게 됩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돌아올 길이 없다면 우리는 재활이 불가능한 추방자들의 세상, 디지털 지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캔슬 컬처의 진정한 위험은 유명인이나 공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관계에 어떻게 스며드는지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치적 견해 하나 때문에 말을 섞지 않게 되는 친구들, 이념적 불일치로 인해 깨지는 가족들, 캔슬의 논리, 즉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한 완전한 배제는 우리의 가장 사적인 상호작용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관용이라는 근육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인간화하지 않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넘어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으로 이끌어갑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파놉티콘을 수감자들이 누가 자신을 보는지 몰라도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옥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항상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강제합니다. 인터넷은 일종의 파놉티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게시하는 모든 댓글, 모든 좋아요, 모든 사진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는 우리의 디지털 자아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든 검토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 자신, 즉 사회 자체로부터 오는 이러한 끊임없는 감시는 수능을 조장합니다. 이는 복잡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각을 숨기고 가능한 한 무해하고 수용 가능한 공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는 가장된 진정성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미덕과 올바른 생각에 대한 동조를 보여주는 끊임없는 영이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생각은 어디로 갈까요? 지식의 필수적인 의심, 호기심, 그리고 실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므로 이 논쟁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사이의 충돌입니다. 정의와 자유, 책임과 용서, 안전과 표현의 자유 말입니다. 아마도 질문은 캔슬 컬처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닐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이 새로운 집단적 힘을 어떻게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합니다. 해결책은 비례성 개념을 재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은 죄에 비례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불운한 댓글 하나가 입증된 학대와 차별의 역사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캔슬 대신 호출의 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즉각적인 배제를 추구하는 대신 먼저 교육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캔슬 버튼을 클릭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공감, 그리고 우리에게 불편한 생각들과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도를 요구합니다. 결국 플랫폼과 알고리즘만이 유일한 책임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증폭시키고 무엇을 무시할지는 우리, 즉 사용자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불꽃을 산불로 만들 수도 있고 맥락과 이성을 통해 그 불꽃을 끌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슬 컬처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열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깊은 열망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불완전함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퇴보일 것입니다. 이는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인 책임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와 행동 패턴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화, 교육될 수 있는 무지와 맞서야 할 악의 사이를 구분하는 문화, 사람들을 버리는 대신 사회적 결속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문화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신속한 판단과 집단적 비난이라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에 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숙고를, 편안한 침묵이나 격렬한 외침보다는 어려운 대화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망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의 클릭, 매번의 공유, 매번의 댓글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일의 사회를 정의할 것입니다. 이 현상은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복잡한 회색 지대 중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휘두르느냐에 따라 정의에 기여할 수도 폭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사법 시스템이 다루지 못했거나 다루려 하지 않았던 약탈자들과 학대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승리이자 사회적 진보를 의미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시민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로 인해 망가진 삶도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판단 실수로 끝난 경력들, 용서를 구하고 변화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지 않는 디지털 유령에게 쫓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디플랫폼화, 즉 누군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핵심적입니다. 이것은 검열의 한 형태일까요? 아니면 편집상의 큐레이션일까요? 기업들은 혐오 발언을 증폭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을까요? 이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도달 범위의 자유와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바를 말할 권리는 있지만 한 기업이 당신에게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확성기를 줄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자들은 이것이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누군가를 침묵시키지만 내일 대중의 의견이 바뀐다면 그 동일한 도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과학 개념인 오버턴 창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대중이 수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아이디어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캔슬 컬처는 그 창을 극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아이디어들만 논의될 수 있다면 사회는 혁신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진보는 종종 당시에는 급진적이고 이단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아이디어들에서 탄생합니다. 게다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논란을 두려워하는 브랜드들은 부정적인 홍보를 야기하는 누구와도 관계를 끊는데 극도로 빠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종 손익에 있습니다. 이는 위험 회피 문화를 조성합니다. 공인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청중의 어떤 부분이나 잠재적 후원자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부드럽고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캔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흥미롭습니다. 종종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집단의 연합입니다.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공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뭉칩니다. 목표가 무력화되면 그 연합은 종종 해체되거나 더 나쁘게는 충분히 순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 자신의 구성원 중 한 명을 공격합니다. 스스로를 소모하는 역학입니다. 맥락의 역할을 고려해 봅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맥락은 쉽게 사라집니다. 비꼬는 농담은 문자 그대로의 선언으로 읽힙니다. 사적인 대화가 공개됩니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공백을 채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맥락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어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의도를 가정합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엄청나게 증폭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첫 번째 권고는 멈춤입니다. 군중에게 합류하기 전에 숨을 쉬세요. 조사하세요. 완전한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마세요. 둘째, 비판과 캔슬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세요. 비판은 건전하고 필요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추구합니다. 캔슬은 그 사람의 사회적 말살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건설을, 다른 하나는 파괴를 추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논쟁을 인간화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필 뒤에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인간적인 언어를 피해야 합니다. 논쟁의 목표는 아이디어의 교환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인들에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어떤 이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택합니다. 다른 이들은 종종 거짓이거나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는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수행적 사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진정성을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청중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판결을 내린 공공의례입니다. 이는 우리를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정의가 목표인데 방법이 분노한 군중의 방식과 같다면 우리는 과연 사회로서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 무리의 억압자를 다른 무리의 억압자로 바꾼 것에 불과할까요? 인류학은 정화와 배제의 의식이 모든 문화에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들은 집단의 규범을 강화하고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캔슬은 이러한 고대 의식의 우리 시대 디지털 버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이 이제 전 세계적이며 규범이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용납되었던 것이 오늘은 캔슬의 이유가 되고 오늘 용납되는 것이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유사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지털 금욕주의의 독에 대한 해독제는 판단의 부재가 아니라 더 정교한 판단일 것입니다. 인간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속죄의 가능성을 믿는 판단 말입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포함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탐지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을 이해하며 뉴스와 의견을 더 비판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는 21세기의 생존 기술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이 스스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에 기반하고 있으며 강한 감정은 참여를 유발합니다. 변화는 더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집단적 요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논란에 대한 속도 조절 장치를 도입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분노의 확산을 늦춰 사실과 맥락이 드러날 시간을 주는 메커니즘 말입니다.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을 이전 입장 때문에 처벌하는 대신 축하하는 온라인 문화를 상상해 보세요. 사고의 진화를 약점이나 위선이 아니라 강점으로 보는 문화 말입니다. 아마도 낙관적인 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은 끊임없는 도덕적 공황의 순환, 서로를 증오하는 이념적 부족들로 분열된 사회, 그리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론장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캔슬의 힘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토록 강력한 도구가 요구하는 지혜와 책임감으로 이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간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캔슬 컬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역설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공정하고 자비롭게 집행할 도구와 인내심이 부족한 사회의 증상입니다. 이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외침인 동시에 수능주의의 위험한 메아리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최악의 부족적 충동을 반영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전장을 정의하는 살아있는 모순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캔슬되는 것을 본다면 잠시 멈추라고 권합니다. 겉모습 너머를 보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이것이 정말로 행동하는 정의일까? 아니면 디지털 가면을 쓴 훨씬 더 오래되고 어두운 것일까? 여기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답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마도 단순한 이념을 팔고 있는 것일 겁니다. 현실은 회색의 혼돈이며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 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전은 한쪽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고 책임을 장려하는 것, 연민을 희생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 힘을 오직 파괴하는 대신 고양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큰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인터넷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서 기능할 우리의 능력의 미래를 정의할 것입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극단의 확실성에 안주하는 대신 복잡성을 헤쳐나갈 용기를 가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은혜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공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지만 그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능력을 잃은 사회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캔슬할 힘이 손끝에 있을 때 그 행동의 무게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정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파괴의 힘이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 현재의 현상의 명암을 탐험했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에 부응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화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캔슬 컬처가 선을 위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악을 위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시대의 큰 논쟁에 대한 더 많은 탐구를 위해 구독해주세요.